로그 함수를 거지는 까먹으셨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로그 함수 복습하고 문제 풀러갈게요. 일단은 로그 함수라는 것은 y 이퀄 로그 a의 x 꼴이 기본 꼴인데 정의역이 중요하죠. 정의역은 로그의 진수 조건과 똑같다. 항상 양수에 대해서만 우리는 논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밑조건도 있잖아. 로그에서 항상 로그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너는 1이 아닌 양수이셔야 된다. 그래서 1이 아닌 양수니까 a가 양수인데 1에서 한번 이제 잘라진 다음에 a 범위가 설정되니까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요. y는 왜 나오지? a가 뭐일 때? a가 1보다 클 때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있고요. a가 1보다 작고 0보다 클 때, 0과 1 사이의 위치를 가질 때 로그 함수 그래프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1보다 클 때의 로그 함수 그래프는 증가 함수가 되겠죠. 자, 뭐 하나하나 그려보는 거 안 할 거야, 쌤. 이거 심화 수업이니까. 1,0을 반드시 지나가시며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지게 되겠고, 점근선이 항상 존재한다. x는 0, y축 자체가 점근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 녀석은 어떻게 그려지더라? 1,0을 지나가시는 건 똑같이 맞는데 얘는 감소함수로 이렇게 그려지는 게 로그 함수 그래프였어. 역시나 점근선, y축을 점근선으로 가져간다. 항상 잊지 마셔야 되겠고요. 밑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데에 따른 그래프 형태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밑이 2일 때라고 쳐봐. 얘가 로그 2x 그래프. 그럼 로그 3x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야 될까요? 이렇게 로그 3x 그래프는 좀 누워야 돼. 1,0을 지나는 건 똑같은데 이렇게 좀 누워야 됩니다. 이렇게 밑이 커질수록 누워요. 밑이 커질수록 이렇게 눕는다. 이렇게.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얘를 갖다가 밑이 2분의 1인 걸로 생각을 해보자고. 2분의 1 x다 이렇게 된다면 밑이 3분의 1이라고 쳐봐. 이렇게. 자, 니들 아시겠지만은 로그 2의 x를 x축 대칭을 하면 로그 2분의 1의 x가 돼요. 그럼 로그 3의 x를 x축 대칭을 하게 되면은 로그 3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x축이 역시나 가까워져야 되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처리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밑이 역시나 감소할 때는 뭐야? 밑이 감소할 때는 0과 1 사이일 때는 밑이 감소할수록 또 x축에 붙는다. 반대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잘 안 나올 건데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겠지. 자, 정의역은요 항상 양수를 가져가시고요. 치역은요 y는 모든 실수다. 함수값이 위아래로 다 펼쳐져 있으니까 치환할 때 조심해서 되는 건 지수 함수거든요. AX는 항상 양수야. X가 실수 전체. 근데 얘는 정의역이 양수고 치역이 실수 전체니까 치환할 때 양수에 대한 X 값만 나와 있으면 로그 AX를 치환할 때는 그냥 실수 전체로 가면 되는데 X 범위가 정해질 때는 치환할 때 또 주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 있다? 얘는 점근선이 존재한다. 점근선. x는 0이라는 점근선이 존재한다라는 거, 항상 점근선 데리고 이동해야 된다는 거 있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로그 함수의 그래프에 간단한 거고, 이제 이동 같은 거 할 때 주의사항 볼게요. 자, 먼저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한 녀석을 볼게요. 자, 그러면 y는 로그 a에 그냥 x-m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항상 인지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점근선의 방정식이 같이 이동한다는 거. x는 m이라는 점근선이 같이 이동하는 거. 얘 봐봐. 얘가 이제 좌우로 왔다 갔다 그러면 얘 혼자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점근선이 같이 왔다 갔다 거린다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점근선을 빨리 찾으려면은 진수가 0이 되는 x 값을 갖다 찾아서 그걸 점근선의 방정식으로 잡아주시면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y축 평행 이동.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요. 식이요. y는 로그 a의 x에다가 더하기 n인데 이거 이렇게 이쁘게 매력적으로 나오지 않고 어떤 식으로 낚시가 걸려 나오냐면은 봐봐. y축 평행 이동은 이렇게 낚시가 걸려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y는 로그 2의 4x 이렇게 나왔어.
진수에 계속 실수가 붙었은 거, 실수배가 붙은 거. 진수에 실수배가 붙었다고 해가지고 쫄지 말자다. 왜? 니들 이거 분리할 수 있거든? 로그 2의 x에다가 더하기 숫자 2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로그 2의 4를 분리를 했는데 걔가 2잖아, 그치? 그래서 진수의 실수배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쫄지 마라. 그것은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다라는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를 보통은 어떻게 변형을 해서 나온다? 로그 a의 n제곱 곱하기 x 꼴로도 등장을 하시니까 요게 나왔다고 쫄지 말고 분리를 해가지고 y축 평행이동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해볼게요.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식이 어떻게 잡히니? y 꼴 로그 ax에 대해서 부호가 이렇게 바뀌면 돼.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얘들아, 얘도 이렇게 매력적으로만 나오진 않겠지. 얘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로그 a분의 1의 x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진짜 왜? 마이너스의 지수를 여기다 넣어준 거란 말이야. 이렇게도 등장할 수가 있겠죠. 로그 a의 x분의 1 이렇게도 진수의 지수로 올려가지고 장난도 칠 수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요거도 되고 다 똑같은 얘기다. x축 대칭이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수가 역수되거나 밑이 역수되면 로그 함수에서 그것은 x축 대칭으로 해석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y축 대칭은 어떻게 됩니까? y축 대칭은 y 꼴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돼요. 로그 a에 이제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정의역이 바뀐다라는 사실이죠. 정의역이 바뀌어요. 정의역은 항상 진수가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이번엔 x가 음수일 때만, 그러니까 y축 기준으로 왼쪽으로만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정의역 형태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기본적인 것들을 지수함수에서도 바라봤고 로그함수에서도 바라봤는데, 이 로그함수쯤 되면은 무슨 대칭까지 바라봐야 되냐면 y = x 대칭을 바라봐야 돼요. y = x 대칭을 하면은 y = x 항등함수에 대해서 대칭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변합니까? 얘들아, 역함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니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야. 즉 저런 로그함수가 있었다면은 얘를 y = x 대칭하면은 a의 x승 요렇게 지수함수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밑이 공유되는, 밑이 똑같으면서 지수함수에서 로그함수로 왔다 갔다 한다. 졸지 말고. 이거는 이제 이따가 자세히 더 얘기할 거야. 로그함수와 지수함수는 역함수 관계고 빨리빨리 구하는 거. 평행이동이 막 섞였을 때도 빨리빨리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진짜 간단하게 로그함수고요. 지금 로그함수 얘기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거, 함수 변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함수 변형에서 낚시 요소를 얘기할게요. 로그함수 변형에 대한 낚시 조심해야 될 것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로그함수 변형 낚시. 첫 번째, 니들이 일반적으로 쌤이 로그를 설명을 할 때 공식을 달달달달달달 외우라고 했던 게 뭐냐면은 로그 봐봐라. a의 x의 n승에 대해서 얘는 항상 로그 a의 x에다가 무슨 배? 실수배 한 거 같다 그랬어? 안 같다 그랬어? 같다 그랬어? 안 같다 그래서? 같다 그랬지? 근데 함수 세계에서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성립하지 않는 때가 있다. 봐봐. 예를 들어 이렇게 함수라고 한다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로그 성질에 의해서 요거랑 같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두 함수 y는 얘랑 y는 2 곱하기 로그 ax랑은 같은 함수일까? 다른 함수일까? 같은 함수다? 다른 함수다? 얘기해봐. 같다 손. 빨리 손 들어. 로그 a의 x제곱 gx가 2배의 로그 a의 x 이렇게 돼 있지. f랑 g는 같다 다르다? 같다 손. 다르다 손. 다르다. 왜 다르죠? 뭐가 달라요? 두 함수에는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두 함수는 정의역이 다릅니다. 자, 얘는 진수 조건에 의해서 얘의 정의역은 양수만 돼요. 근데 이 녀석은 x제곱이 정의역이기 때문에 정의역을 설정하자면은 x는 0만 아니면 돼. 그래서 x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달라.
then 그래가지고 fx랑은 gx랑은 다른 함수다. 다른 함수다. 그래프를 그리면은요, 얘 그래프는 뭐 요렇게 생겼어요. a가 1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알겠지? 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y축 대칭으로 두 개의 그래프가 나와. 그래서 둘은 다른 함수다. 이제 함수 변형이랑 로그 값 변형이랑 다른 거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로그 4의 16을 로그 4의 4를 한 다음에 2배다. 이것도 다르다 그러면 안 돼. 이거 두 개는 같은 거야 지금. 숫자 입력해놓고 로그 성질은 성립하는데 함수 세계에서는 이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도훈아? 너이씨. 자, 그럼 요거는요, 여러분들, fx는 로그 a의 x 세제곱이 있고요. gx는 3배의 로그 ax, 요게 있어. 자, 그럼 이때 fx랑 gx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 손 들어. 같다 손 들어. 다르다 손 들어. 뭐야? 뭐라도 하나 들어야 될 거냐? 다시 같다 손 들어. 다르다 손 들어. 오늘 자, 얘 여전히 정의역이 어때야 돼? 양수여야 돼, 그치? 근데 얘들아, 얘도 정의역이 x 세제곱, 이게 진수가 x 세제곱이니까 얘가 양수여야 되잖아, 그치? 너네 x 세제곱이 양수이려면은 x가 뭐여야 될까? x가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 둘의 정의역이 똑같아. 그래서 이때는 fx랑 gx랑 어떻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의역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래서 홀수 차이일 때는 똑같고 짝수 차이일 때는 다르고 뭐 이런 게 좀 있으니까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은 낚시 문제는 또 낚이지 않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 정도까지 하고 문제 풀어볼게. 심화 수업이니까 정리하세요. 잘 지켜? 뭐 새로운 것 없죠. 이것도 분명히 기본 수업 때도 한번 쌤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단원평가에 나와가지고. 요거는 뭐 당연히 새로운 내용일 리가 없고 요것도 내용이요. 자, 복습이 됐다 치고 요 넘어갑시다. 이제 문제 풀어. 도훈이 필기 해야 돼? 그림 그리고 자빠져. 너 이따 죽었어. 오늘 이제 로그 함수만 나갈게 얘들아. 가보자. 불 좀 꺼줄래 동우야? 좋다. 이제 문제 풀러 가볼게. 다시 2번을 열심히 풀어봅시다. 이게 로그가 활용으로 넘어가고 함수로 넘어가고 활용으로 넘어가게 되면 항상 진수 조건 미조건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돼. 그거 제대로 설정 안 했다가는 답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지. 자, 얘 볼게요. fx, gx, hx가 있는데 정의역을 각각 a, b, c라고 할 거래요. 자, a부터 정의역 구해볼게. 자, 진수. fx의 정의역이 진수가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x는 뭐가 되는 거야? 1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a 집합은 어떻게 된다고? a 집합은 집합으로 쓸까요? 그러면 집합 나왔으니까 x바 x는 1보다 크다. 요게 이제 fx 함수의 정의역이에요. 그 다음에 b 가볼게요. b는 진수가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 x-1이래. 양수면 되는 거니까 x는 뭐만 아니면 돼? 1만 아니면 돼. 그죠? b집합은 x바 x는 1이 아니다. 1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뭘 갖다 집어쳐 넣어도 양수가 된다. 자, hx 어떻습니까? hx는요, 역시나 진수가 x-1의 제곱이야. 그러면 저게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x가 또 뭐만 아니면 돼? 대답 좀 해줄래? 뭐만 아니면 돼? 1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b집합과 c집합은 어떻게 돼야 돼? 같은 집합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쵸? c집합도 1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1만 아니면 정의역이 이제 로그가 성립하는 거니까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좋아. 그러면 A집합은 1을 제외한 양수들이 되는 것이고 B랑 C는 같은 상황 속에서 1만 아니면 다 되는 거니까 부분집합 관계가 생기지. B와 C의 부분집합으로 A가 존재하는 거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몇 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3번이 돼야 되는 거네요. B집합, C집합은 같고 A는 그 안에 부분집합으로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항상 미조건, 진수조건을 로그에서는 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다. 낚시가 나온다라는 거.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fx는 5x승 지수 함수이고요. gx는 상용 로그 x 로그 함수일 때 h를 g'f라고 합니다. 이때 그러면 h1, h2, h3에서 h10까지 가보죠. 제가 그럼 적어볼게요. h1은 어떻게 됩니까? g'f 1이잖아. 그러면 여기다 1 집어넣은 거잖아. 그럼 5잖아. 5를 gx에다 넣은 거니까 로그 5네. 상용 로그 5가 fh1이고요. 더하기 h2는 2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2. 그럼 5의 제곱. 5의 제곱을 다시 상용 로그에 얹은 거니까 상용 로그 5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제 그럼 보이지? 그 다음은 상용 로그 5의 세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걸 다 계속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시라는 얘기야? 상용 로그 5의 10제곱 가셔라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걸 계산을 해달라 이런 얘기. 니들 이거 정리할 수 있잖아요. 자, 하나의 로그로 묶을 수 있고 5부터 5의 제곱, 5의 세제곱, 5의 10제곱까지 다 곱하는 거야. 그럼 5의 몇 승이 대체?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10까지 이제 지수합이 등장을 하셔야 되고요. 1부터 10까지 합은 몇입니까? 빨리 얘기해줘. 55지, 그치? 그러면 55 곱하기 상용 로그 5 괜찮나요? 지수 밑으로 내린 거야. 상용 로그 5는 뭐라 그랬어? 아저씨가 또 숫자 1에서 빼기 상용 로그 2라고 누누이 이 얘기를 하셨었다. 그래서 얘는 55 곱하기 상용 로그 2의 값이 0.301이니까 곱하기 0.699를 하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걸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구해달래. 야 얘들아 계산기 좀 누가 두드려줘. 55 곱하기 0.699 좀 해봐. 좀 해봐. 아 내가 할게. 다들 핸드폰을 냈구나. 미안하다. 아유, 이런 건 계산기 써도 돼. 55 곱하기 0.699 38.445래. 38.445니까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서 둘째 자리 구하라는 여기까지 구하는 반올림이니까 38.45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38.45다. 뭐야? 뭐 이런 문제가 다 있어. 그래도 뭐 못할 문제는 아니었다. 그치? 넘어갈게요. 2-3번. 자, 역함수를 f 인버스 x라고 할 때 구해라. 얘들아 이거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는 게 아니지. 너네 이런 역함수 뭐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겠는데 역함수 직접 안 구하고 아직은 역함수를 구하는 것까지는 하지 말고 역함수 성질을 이용해 보자고. 저 봐봐. fx가 저렇게 돼 있으면은요. f 인버스 1분의 f 인버스 3 구하래. 그러면 f 인버스 1을 쌤이 잠깐만 알파라고 할게. 역함수 성질 이용할 거야. 정의역 치역을 바꾸는 거지. f에다 뭘 집어넣었을 때 1이 되시는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그 f 알파가 어떻게 되냐면 로그 2의 루트 알파 플러스 1이야. 자,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셔야 되는 거야? 얘가 2가 되셔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알파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3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쵸? 3. 그래서 F 인버스 알파는 3이다. F 인버스 1은 알파이고, 그거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3분의 이렇게 되겠죠. 같은 맥락으로 F 인버스 3이 이번에는 뭐 베타다 이렇게 두시는 거지. 그러면 이제 F 베타가 3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로그 2의 루트 베타 플러스 1이잖아. 얘가 3이 되고 싶어.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얘 8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요 안에가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무려 60? 아니지. 맞죠? 63이 돼야 되는 거야. 63. 베타가 뭐라고? 63이라고.
그럼 이게 지금 63 이렇게 되겠네. 그럼 3분의 63이 되는 거죠. 답은 21, 4번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 역함수 안 구하고도 이렇게 풀어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되니?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역함수 구하는 거 나오는데요. 요거 한 꼭지 하고 갑시다. 역함수 구하는 거. 자, 봐봐. 얘들아. y꼴 a의 x승과 너의 역함수는 뭐라고? 로그 a의 x. 이렇게 된다고. 왜요, 선생님? 해보면 돼. 자, 예를 들어서 가자. 이건 무조건 한 쌍으로 간다는 거 알아야 돼. 자, y는 2의 x승이 있으면 이 녀석의 역함수 구해볼게요. 자, 역함수 구할 때는 x랑 y를 바꾸셔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에 뭘 해야 되냐면은 정의역, 치역은 설정하고 가야 돼. 정의역 x는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실수예요. 치역 y는 어떻게 되냐면은 양수예요. 지수 덩어리는 무조건 양수라 그랬어. 이제 역함수 구해보자. x랑 y 자리 바꿉니다. 그러면은 x는 2의 y승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인벌스 달아주면은 역함수라는 거 인지 확실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 얘를 내려야 되는 거니까 무슨 취급을 하는 거야? 미치 2인 로그를 취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y 인버스가 지수로서 내려오고 로그 2의 2는 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리가 바로 되는 거예요. y 인버스는 로그 2의 x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면 x랑 y 자리 바꿨으니까 정의역이 양수가 되는 거고요. 치역 y는 모든 실수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석적으로 역함수를 구할 수는 있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자빠져 있을 거야? 자, 이게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으니까 기본 글자는 알고 있어야 돼. y꼴 뭐야? 이건 알 수 없는 기호가 나와있어. 자, y는 상용 로그 x 이렇게 돼 있으면 얘들아 이거 역함수 구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빨리 얘기해줘. 몇 채 몇 승? 10의 x승이 역함수가 되는 거야. 알겠어? 밑을 그대로 보시고서 역함수 원래 함수 왔다 갔다 거리셔야 돼. 알겠니?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어려운 거죠. 평행이동, 대칭이동 같은 거 막 하는 거야. 자, a의 x-m제곱 플러스 n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신 녀석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너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자, 복잡한 평행이동을 완료한 지수함수의 역함수인 로그함수를 빠르게 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근데 생각만 잘하면 돼. 정석적으로 구하는 것도 할 줄은 아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돼 있다 치자 이거. 얘는 지수함수 3의 x승을 어떻게 했냐면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간 녀석이잖아. 그치? 얘의 역함수를 구하라 이러면 정의역, 치역은 일단 집어치워 놓고 바로 구해보자고. x랑 y 그대로 바꿔요. 그러면 x는 3의 y 인버스 플러스 5승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리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얘를 넘겨줘야 돼. x 플러스 2는 3의 y 인버스 플러스 5승이니까 너 어쨌든 또 내려와야 되거든. 그래서 지수 전체를 내려야 되는 거니까 밑이 3인 로그를 또 취해주는 거야. 로그 3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럼 지수 전체가 쭉 내려오고 로그 3의 3은 1이니까 1차 정리로 y 인버스 플러스 5는 로그 3의 x 플러스 2가 되고요. 너가 넘어가면은 끝이지.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건데 역함수를 구한 건데 지우야! 역함수를 구하면 되는 건데 언제까지 이러고 자빠져 있을 거야. 이거 빨리빨리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잘 봐. 이게 지금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뿐만의 얘기가 아니고 모든 함수에 대한 얘기예요. 자, y = x 이렇게 있으면은 자,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관계는 y = x 대칭이라 그랬잖아. 그치? 자,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 f라고 해보자. 이 녀석의 역함수가 여기 쓰여질 거야. 여기 그려지겠지. 그래프가 할 때는 얘를 뭐 역함수 g라고 해보자. 알겠어? 잘 봐. 너네 얘가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면은 새로 쓰여진 무슨가 식이 있겠지. 그치? 근데 y = x 대칭해야 되는 거니까 너의 역함수인 내가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가면
너의 역함수로 그려진 너는 대체 얼마만큼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자. 둘이 x축, yx 대칭 관계야. 근데 제가요, x축 방향으로 n만큼 갔어요. 그럼 저는요, 어느 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야 될까요? 예? 둘이 대칭인데 제가 이만큼 갔거든요? 그럼 얘는 동시에 어떻게 가줘야 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가야 돼? n만큼 가야 될 거 아니야? 한 녀석이 x축의 방향으로 열심히 이동을 하면 한 녀석의 방향은 y축의 방향으로 동일한 값을 이동해야 된다고. 얘가 그러면 위아래로 막 가면은 얘는 동시에 어떻게 이동해야 돼? 저는 좌우로 열심히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대칭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 이해돼? 그럼 봐봐. 얘는 이렇게 넘어올 때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갔으니까 저는요, 제가 얘의 역함수가 되고 싶으면요, 얘를요, 네가 이렇게 움직일 때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갔으니까 저는요, x축의 방향으로 오히려 얼마만큼?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n만큼 빨리빨리 움직여야지만 역함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로그 ax에서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간다는 얘기는 x-n을 후드로 넣겠다는 얘기고요.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가는 거니까 플러스 m 이렇게 잡혀야 된다라는 거야, 내 얘기는. 이해되니? 이해되겠어? 요걸 암기하라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자, 봐봐. y는 로그 7에 x 플러스 3 플러스 6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열심히 등식관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저질러 밑이 7인 녀석이잖아. 그러면은 7의 x승으로부터 뭔가 촉발이 됐구나. 평행이동 관계가 촉발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는 그러면 일단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간 녀석이지. 그럼 얘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는 거지. 그 다음에 이 함수는 로그 7x를 y축의 방향으로 6만큼 갔으니까 저는요, x축의 방향으로 6만큼 가줘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지. 뭐 괄호는 뭐 굳이 안 쓰려면 안 써도 되고. 이게 둘이 역함수 관계가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렵니? 이게 어렵나? 할 수 있죠, 여러분들? 평행이동 정보를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다. 물론 여기에서 대칭이동이 섞이면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거는 그래프 추론으로 나올 거니까 뭐 요런 느낌으로 x축 방향으로 n 갔으면 y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n으로 거꾸로 생각해서 식 작성하면 좀 빨리 역함수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거 정리해 두시고요. 문제 풀어보러 갈게요. 물론 4-2번은 좀 달라. 4번과 4-1번을 풀 때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거고 4-2번은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리 다 됐니?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러 가자. 기본적으로 역함수는 정의역과 치역을 바꾸는 거야. 근데 얘는 합성함수 역함수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f2x 플러스 1. 그럼 정의역이 요거 전체야, 얘들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2x승 플러스 1. 요거의 역함수. fx의 역함수. 지금 fx가 제시된 건 아니야. f2x 플러스 1이 제시가 됐지만 어쨌든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는데 그럼 이거 자체의 역함수는 구할 수 있거든. 뭐 요거랑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 바꾸면 돼. g 역함수 관계니까 2의 x승 플러스 1은 일단 2x 플러스 1 요렇게 정리는 되는 거야. g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가 단일 덩어리가 되면 좋겠잖아. 이뻤으면 좋겠잖아. 그치? 여기서 치환 작업이 들어갑니다. 2의 x승 플러스 1을 뭐라고 부르신다? 우리는 t라고 잠깐만 부를게. 그럼 일단 네가 어떻게 되냐면은 GT가 돼요. GT가 되고 GT가 일단 뭐 펼쳐지는데 여기는 T로 기껏 바꿔놨는데 여기 X 섞여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그치? 요걸 갖다가 X에 대해서 정리할 거야. 그래서 이 항을 까줍니다. 이 항을 까주시면은요 2의 X승은 T-1이야. 그런 다음에 X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니까 로그를 취하는 거야. 밑이 2인 로그를 취하시는 거예요. 로그 2의 2x승은 로그 2의 t-1이다. 그러면 좌변이 어떻게 정리되죠? 하나, 둘, 셋, x가 되겠고요. 우변은요, 그대로 로그 2의
t-1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x에 대한 정리가 끝났으니까 x 자리에 집어 넣는 겁니다. 지금부터 2배의 로그 2의 t-1 더하기 1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gx 구하려면 아유 gt가 2 곱하기 로그 2의 t-1 받으니까 x로만 바꾸면 되겠지. gx는 여기는 x로만 바꾸면 되는 거죠. 2 곱하기 로그 2의 x-1 플러스 1. 답은 몇 번? 답은 2번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얘들아. 역함수 성질 이용한 거야. 그냥 정의역 전체로 보시고 치역으로 보시고 바꾼 거예요.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알맹이를 로그 성질로 이거 로그를 취해가지고 이쁘게 바꾼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정리됐나? 다음 문제 가볼게요. 대소비교 문제 이제 나오죠. 함수로서 승부해도 되고 정의로서 승부를 해도 되고 적절한 숫자 넣어서 해도 돼 얘들아. 야 이거 보면은 이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 x가 1부터 9까지 사이 1하고 9 사이에 있대. 근데 보니까 딱 넣고 싶은 숫자 저기 사이에 있는 숫자 중에 제일 이쁜 숫자 뭐 넣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3 넣어서 생각해 보면 되지 않겠어? 3 넣어봐. 로그 3의 9야. 그러면 2예요. 그 다음에 로그 3의 3이잖아. 1이잖아. 1의 제곱이니까 1이에요. 얘는 로그 3의 3분의 1이잖아. 마이너스 1이잖아. 대성관계 끝났네. A, B, C 순서네요. 그쵸? 답은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5번이 되겠죠, 그쵸? 5번이 된다. 그냥 숫자 적절하게 넣어서 하시면은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래도 정석적으로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석적으로 한번 가보자. 봐봐, 얘들아, 기본적으로 1하고 9 사이 x에 대해서 로그 3의 x의 범위를 찾긴 찾아야 되거든요. 봐봐. 얘가 1이라면은 값은 0이야. 그치? 2, 3, 4에서 9가 들어가면은 이제 2가 되는 거니까 얘는 항상 양수라는 거. 양수라는 걸.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로그 3x 그래프는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가 1이거든요. 1하고 9 사이잖아. 9 사이잖아.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로 왔다 갔다 거리니까 양수는 맞아. 아, 너는 0보다 큰 건 맞는데 뭐보다 작겠습니까? 2보다는 작겠죠. 0하고 2 사이의 값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 그거에 대해서 A부터 정리를 해볼게. A는 자, 저거 지수 밑으로 맘대로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릴 수 있어요. 왜냐면 x의 범위가 제한이 됐기 때문이야. 어차피 양수 x에 대해서니까 2배의 로그 3의 x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럼 a의 범위가 나오거든요. 로그 3의 x의 범위가 0부터 2니까 a는 0부터 4까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아이고 이거 이렇게 풀면 어렵겠다. 빼기하고 나누기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 얘들아. 적절하게 숫자 그냥 3 대입해서 하는 걸로 합시다. 5-1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적절한 숫자 대입해가지고 열심히 계산하시는 게 아마 이로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문제가 또 나오긴 나오거든요. 이런 게 좀 안 될 거고 이따 그래프도 단순 대입으로 처리가 안 될 텐데 요거는 정의에 의해서 확실하게 해보는 거니까 해봅시다. 함수 fx는 2 곱하기 로그 x래. 그리고 x 양수라고 해놨대요. x가 양수래. 그러면은 y도 양수인가? 얘들이 y도 양수다. 이게 함수값 y를 얘기하는 게 아니네. 일단 볼게요. 기억관부터 볼게요. 로그 fxy래. 그러면 fxy를 정해야 되겠지. 저기다 xy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2 곱하기 상형 로그 xy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얘를 분리해가지고 2배의 자 로그 x 더하기 로그 y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요거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얘기해보면 가능하죠. 왜? x도 양수고 y도 양수니까 그런 거야. 둘 중에 하나라도 양수라는 얘기가 없잖아. 둘 다 음수다 이러면 이런 거 안 돼 지금. 알겠지?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요거를 분배 법칙하면 2 로그 x 더하기 2 로그 y고, 얘가 지금 fx잖아요. 얘는 fy니까 기억과는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된다. 기억번. 니은번 fx는 fx 플러스 1하고 더했을 때 0인가? fx 한번 해볼게요. 2 곱하기 로그 x 이렇게 되겠고요. 더하기 fx분의 1이에요. 그럼 2 곱하기 로그 x분의 1이야. 자, 요것도 x가 양수니까 가능한 처사가 되겠고 둘로 묶어요. 2로 묶어요. 그러면은 로그 x 더하기 로그 x분의 1인데 얘들아 이건 뭐 로그 성질 이용해도 되고 자 이제 더하기니까 진수끼리 곱하면서 한 로그로 처리하면은 너가 상용 로그 1이 돼버리니까 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번도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디귿번에 f 루트 x 가볼게. f 루트 x는 2 로그 루트 x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변형만 좀 사용해보자고. 자, x 양수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문제. x 양수라고 돼 있지? 그러면은 같은 걸로 만들 수가 있는 거야. x에 2분의 1승 해놓고 요거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야. x가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로그 x가 되는 거고요. 이게 2분의 1 fx랑 같죠. fx가 2 로그 x니까 2분의 1 곱한 거랑 같으므로 디귿번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라는 탄탄한 장치가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성질로 가야 되는데 이게 원래 어려워져. 아마 레벨업이나 그때 거기 나올 수 있는데 양수 장치가 없어가지고 낚시 거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쌤이 아까 함수 변형의 낚시라고 얘기를 한 걸 필기해 드렸잖아요. 그치? 요 정도는 그냥 안심하고 다 등식 관계가 성립한다. 어려운 건 어떻게 된다고? 양수 장치 같은 거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낚시에 속을 수가 있어. 자, 이제부터는 그래프 해석이겠지. 로그 3x와 y = x 항등함수가 있을 때 갑자기 뭐 저걸 구하래. 뭐야? 3분. 뭐 구하라고 돼 있었죠? 여러분들 3분의 1에 b-c 제곱 구해라 이렇게 돼 있었네요. 그죠? 그럼 b도 구하고 뭐 c도 구해보면 되는데요. 일단은 b를 갖다가 c를 갖다가 b 갖다 구해봅시다. b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항등함수에 의해서 이게 b란 말이야. 이게 b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b인데 b가 또 이 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c를 집어 쳐넣었을 때 나오는 게 b예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성질 좀 적어보자면 로그 3의 c가 b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로그 3의 C가 B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C도 좀 정리해야 되겠잖아. C가 또 지금 여기란 말이야. 여기가 또 C란 말이야. C는 또 누굴 집어넣어야 나오는 거냐면은 D를 집어넣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3의 D가 C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라 얘들아. 그러면은 얘는 3분의 1에다가 지금 몇 승이 되냐면은 B는 뭐라 그랬어? 로그 3의 b고요. b는 로그 3의 c고요. 빼기 c는 뭐라 그랬어? 로그 3의 d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 지수 정리 한 번만 해도 될까 얘들아? 이거 3분의 1이면은 3이잖아요. 3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그래서 지수 마이너스 처리하면은 로그 3의 d 마이너스 로그 3의 c 승이다. 이렇게 일단 되시고 다시 얘를 로그차 정리되잖아. 로그 3의 c분의 d라고 적을 수 있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로그에서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증명했던 것 중에 맨 밑에 있는 거랑 맨 위에 거는 자리를 바꿔도 똑같다. c분의 d의 로그 3의 3승과 같더라. 근데 로그 3의 3은 1이니까 c분의 d만 남겠네. 그래서 답은 c분의 d 4번으로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전화 잘 찍히고 있니? 로그 성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쓰인다는 거.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이동이 뒤섞인 함수 추론이에요. 몇 가지 이동을 순서대로 택하라 그랬는데 쌤이 저번 시간에 얘기를 해드렸나? 지수함수 할 때 이동의 우선순위를 적어드렸나 모르겠네. 이동의 우선순위 적어드렸니?
여러 가지 대칭 이동, 평행 이동이 섞였을 때 누구부터 해석을 해라? 최고 우선시해야 되는 이동이 무슨 이동? 대칭 이동 중에서도 무슨 대칭 이동? 항등함수 대칭, y = x 대칭이 이루어진 것 같으면 무조건 걔부터 처리해라.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각종 x축, y축 원점 대칭 이동을 하고 평행 이동은 가장 마지막에 해석하라 그랬어. 봐봐. 몇 가지 이동을 순서대로 택하여 y는 2의 x승을 몇 가지 이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이동을 쭉 했더니 뭐가 됐습니까? y는 로그 2분의 1에 2분의 x라는 함수랑 완전하게 겹쳐졌대. 저런 녀석으로 됐다 이거야 지금. 그럼 얘를 갖다 일단 정리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치? 정리를 해야 뭐 이동을 했는지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녀석을 좀 정리를 좀 할게요. 보세요. 일단은 얘 거슬리니까 마이너스로 빼. 로그 2에 2분의 1x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자 마이너스로 묶은 다음에 로그 분리하겠습니다. 2에 x, 그 다음에 2분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로그 2에 2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단 말이야. 분배법칙 처리하시면은 마이너스 로그 2의 x 더하기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됐니? 봐봐. 그래서 적어둡시다. 마이너스 로그 2의 x 플러스 1이야. 단순하게 그냥 너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더하기 1 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자 그럼 무슨 이동이 섞였는지 보셔야 돼. 자 일단 요거 좀 그렇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 좀 그렇죠? 그 다음에 지수함수에서 로그 함수로 바뀌었으니까 y = x 대칭을 분명히 섞었을 거야. 맞아요? 자 그래서 쌤이 이동의 우선순위는 뭐부터 하라 그랬어? 첫 번째 무슨 이동한 거야 얘는? y = x 대칭을 한 거야. 첫 번째 y = x 대칭하면은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로그 y는 로그 2x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두 번째 이동은 뭐겠어요? 지금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얘기는 x축 대칭을 하겠다는 얘기고 플러스 1을 한다는 얘기는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가겠다는 얘기니까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섞을 차례인 거야. 뭐부터 하라 그랬어 아저씨가? 대칭 이동부터 하라 그랬어. 두 번째 이동이 x축 대칭 이동을 했다 이 얘기 되는 거야.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로그 2x 이렇게 되겠지. 마지막 이동은 세 번째 이동은 뭐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가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네가 얘가 되겠네요. 플러스 1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동의 순서를 잡으면 y = x 대칭, 그 다음에 x축 대칭,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은 1만큼 평이동. 그러니까 y = x 대칭 어떻게 쓰면 디귿. 그 다음에 x축 대칭, 기역. 디귿 한 다음에 y축의 방향 1, 미음, 드그무. 답은 4번. 디귿, 기역, 미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지. 괜찮나요? 괜찮니? 좋아요. 이동의 우선순위는 항상 뭐? y = x 대칭, 그 다음에 각종 선대칭,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을 잡아주셔라. 자, 이제 그래프 추론 또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숫자 대입해서 해도 되겠지만은 일단 범위를 잡아야 돼. 봐봐. 여기 잡힌 녀석이 로그 a의 bx야. 이거 좀 바꾸면은 로그 a의 x 그래프를 로그 a의 b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로그 a의 x의 그래프를 얘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로그 a의 x의 그래프는 1,0 지나면서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인데 지금 그림이 요거 기준으로 왔잖아.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생긴 게 로그 a의 x란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a는 범위가 어떻게 된다? a는 1보다 크시다 이렇게 잡아줘야 돼. 그래야 증가함수 그래프 밑이 a니까요. 그 다음에 이동량을 보시면은요, 원래 1,0을 지나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이동했잖아. 원래 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양의 방향, x축의 방향으로 양수만큼 이동했으니까 네가 뭐가 돼야 된다? x축의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겠네. 미안하다. 이게 지금 y축 평행 이동이잖아. 그치? 원래 이렇게 됐던 녀석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밑으로 꼴창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내려가야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y축의 방향으로 음수만큼 가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너가 음수라는 얘기거든요. 일단 저는 음수예요. 야 그럼 봐봐. 밑이 1보다 큰데 음수가 되려면은 b는 어떤 숫자일까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예를 들어서 밑이 1보다 커. 로그 2의 뽕이 음수가 돼야 돼. 여기 무슨 수가 들어가야 될까요? 얘가 1이 들어가면은 딱 0이거든. 1이 들어가면 딱 0이거든.
1보다 어떤 숫자겠어요? 작은 숫자가 들어가 0보다 작아지겠지? 그래서 여기는 0과 1 사이의 숫자. 그래서 B가 무슨 숫자야? B가 0과 1 사이의 숫자라는 해석까지 추가한 다음에 출발하는 거예요. 0보다 크고 B는 1보다 작은 숫자다 라는 걸 기반으로 출발을 하셔야 그래프를 이쁘게 그릴 수 있다. 자, 내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지금 누굽니까? 로그 A, B의 Y는 로그 B의 AX야. 그럼 로그 B의 X 더하기 로그 B의 A 요거를 갖다가 그래프를 그려줘 이렇게 되는 거야. 기본 골자가 정역 X가 속한 지역을 보시면은 밑이 0과 1 사이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감소함수일 거예요. 요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Y축의 방향으로 지금 얘만큼 가셔야 돼. 로그 BA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된단 말이야. 자, 얘는 0과 1 사이고 얘는 1보다 큽니다. 그럼 얘는 부호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쉽게 아무거나 넣어봐. 2분의 1, 2 넣어봐. 뭐 돼요? 양수 돼요? 음수 돼요? 음수 되잖아. 2분의 1 넣고 2만 넣어봐도 알 수 있잖아. 음수잖아요. 그죠? 얘가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그래서 음수만큼 가야 된다. 또 밑으로 내려가셔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1보다 왼쪽에 절편이 잡히겠지. 이게 답 몇 번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 보기가 없어서. 2번이 되겠네요. 2번. 2번이 잡혀야 되겠네. 괜찮니? 도현아 괜찮니? 유형 몇 개니 얘들아? 16개? 한 방에 가자. 자, 정사각형 ABCD의 한 변 길이가 4일 때 EFG의 한 변, 자, 한 변 길이가 4래. 그러면 여기가 4라는 얘기잖아, 얘들아. 4야. 여기가 4야. 함수값이 4라는 얘기야, 함수값이. 로그 EX의 함수값이 4가 되려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여기 뭐가 들어갔을 때 4가 측정이 되겠습니까? 16이 들어갔을 때겠죠, 그렇죠? 16. 근데 한 변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4거든요? 그럼 여기 12야, 12. 그럼 12를 갖다가 함수에다가 넣어서 계산한 게 사각형 BGFA 한 변 길이니까 여기다 12를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변 길이는 로그 2의 10이다 이렇게 되겠지. 이게 한 변 길이가 되겠지. 자, 얘는 알고 계시겠지만은 분리를 하면 2 플러스 로그 2의 3 이렇게 되겠네. 답 몇 번이에요? 4번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 뭐 쉽죠 이거는, 그지? 12를 넣어야 된다는 거 감각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얘는 이제 위에 있는 문제들하고 다르지. 위에 있는 문제들은 그래프 모양이 똑같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등적 변형, 그 잘라가지고 이어붙이기, 갖다 붙이기 하는 건데 얘는 그냥 성질 이용해보면 되는 거죠. 그쵸? 자, 볼게요. 보면은, 두 함수가 있어요. 로그 2x가 있고 로그 4분의 1x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당연히 뭐겠어요? 1이겠죠. 1. 이거 모르면 안 되지. 그치? x절편은 1이야. 항상. 기본적인 녀석들이니까. 그리고 나서 삼각형 넓이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길이가 6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 6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뭘 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k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네. k에 대한 함수값에 대한 차이야 지금.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로그 2의 k가 되겠고요. 여기가 지금 로그 4분의 1의 k니까 여기서 여기 뺀 게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해보자고. 로그 2의 k 마이너스 로그 4분의 1의 k가 6이다 이 얘기야. 자, 빠르게 정리할게. 로그 2의 k 더하기 2분의 1 로그 2의 k 괜찮을까요? 이게 2의 마이너스 2승이잖아. 마이너스 2승이니까 나오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서 플러스 2분의 1 되는 거. 집중해라! 그러면 얘랑 얘를 동요항 처리를 하는 거지. 똑같은 덩어니까 2분의 3 로그 2의 k가 6이시고 양변에 3분의 1을 곱하면은 로그 2의 k가 3분의 1을 곱하면 몇입니까? 4네요. 4. 그런 거로 k는 16이었어. k는 16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k가 16이야. 여기 16입니다. 16이에요. 자, 삼각형 넓이 구하러 가자. 못 구하면 나가 D죠. 자, 요거 길이 어떻게 돼? 16에서 1 빼는 거니까 15죠. 15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넓이가. 그럼 45가 되겠네요. 넓이는 45.
주하나, 진짜 미안한데 지금 촬영한 지 몇 분 됐니? 50분. 얼마 안 됐네. 1시간도 수업 안 했어, 얘들아. 야, 우리 이거 기본으로 했을 때 생각해봐, 기본. 뭐야, 그림 크게 해놓고 괜히, 바보. 기본으로 할 때 로그 함수 한 파트 하는데 한 1시간 반씩 걸렸어, 얘들아. 개념 설명. 문제풀이 좀 나눠서 하긴 했지만. 자, 정의역이 1부터 3까지래요. 오케이. 이 녀석의 최대값이 최소값의 2배래. 자, 그래프 그려봐야 되겠지. 봐봐, 얘들아. 아니야, 그래프 그리지 마. 자, 지금 정의역이 좀 복잡하게 돼 있긴 해도 얘가 1차식이잖아. 1차식이면은 잘 분리해가지고 결국 평행이동치 잡아내면 되는데 중요한 건 로그 함수의 정체성도 그렇고 지수 함수의 정체성도 그렇고 미치 증가 감소 패턴을 결정한단 말이야. 미치 2면은 증가 함수인 거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요런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선생님 로그 그럼 7에 x는 증가함수 맞나요? 맞아요. 얘는 증가함수 맞아요. 요거는 증가함수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건 감소함수에 미치 몇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7분의 1로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요. 요거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여러분들? 이거 감소함수입니다. 왜요? 얘는 로그 7x를 뭐 하라는 얘기야? y축 대칭시키라는 얘기야? 그럼 얘가 원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얘는 요렇게 생겼거든요. 점근선 요렇게 있고, 그치? 근데 요렇게 붙어버리면은 저는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감소함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뒤로 나가 졸리면. 근데 지금 개수가 그냥 3배잖아. 양수 유지됐잖아. 뭐 x분의 1 한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붙인 것도 아니고, 그치? 그냥 증가함수 해석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는 증가한다. 그냥 증가한다고 해. 그럼 x가 1일 때부터 3일 때까지 자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잘 잘라가지고 함수값만 제대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바라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자, 1 넣어볼게요. 1 집어넣어봐. 로그 2에 2 더하기 k예요. 그래서 1 플러스 k가 함수 값이에요. 3 집어넣어볼까요? 로그 2에 8이네요. 8 플러스 k는 이게 3 플러스 k다 이렇게 되겠지. 쉬워라. 최대값이 최소값의 2배래. 네가 너의 2배래. 2 플러스 2k시래. 넘겨. k는 1이네요. 답은 5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에그머니나 쉬워라. 증가 감소만 패턴만 파악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주하나 나가 있어. 발 아파? 조는 것보다 낫지 않아? 앉을 수 있어? 자, 넘어갈게. 얘들아, 진수가 2차식 나왔네. 우리 지수함수에 활용해서 A의 fx 승에서 뭐지? 얘가 2차식일 때 우리 그냥 밑을 그냥 바라보자 그랬잖아. 얘가 1보다 크면은 증가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지수가 클 때 전체 최대가 나오고 지수가 제일 최소값을 가질 때 전체도 최소가 나온다 그랬지? 얘가 0과 1 사이면은요, 네가 최대값을 가질 때 오히려 전체 최소가 나오고 네가 최소값을 가질 때 오히려 전체 최대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로그도 마찬가지야. 로그 A 해놓고 여기 진수 부분이 fx가 나와. 2차식이 나올 때야. 2차식이 나오면은요, 그냥 밑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네가 1보다 크면은 증가, 0과 1 사이면 감소예요. 네가 1보다 크면은 네가 최대일 때 전체 최대, 네가 최소일 때 전체 최소야. 만약에 0과 1 사이 밑이야, 그럼 네가 최대일 때 전체 최소, 네가 최소일 때 전체 최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도 봐봐. 문제를 볼게요. 로그 A야. 아이고, 머니라. 밑이 미지수로 나왔어. 하지만 진수의 최대 최소는 논할 수 있어요. 봐봐. 로그 A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진수부터 파악을 하자고. 야, 너 지금 아래로 블록이잖아. 너 아래로 블록이니까 너한테는 뭐가 존재해? 너한테는 최소값이 존재해. 너한테 최대값은 없단 말이야. 너는 x가 1일 때 몇인가요? 4라는 최소값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전체 최대값이 마이너스 2가 된대잖아. 그치? 야, 최대값을 논하고 있잖아. 전체의 최대값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진수에 뭐가 나왔어? 진수의 최소값이 나왔단 말이야. 저는요, 최소값 4를 가져요. 근데 전체의 최대를 논하겠다는 얘기는 밑은 무조건 어떤 숫자여야 되는 거야? 지금
최소값이 최대값 나오면 뭔가 바뀌었잖아, 그치? A는 0과 1 사이의 숫자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어? 어쨌든 진수의 최소값인 4를 넣어서 계산했을 때 최대값, 전체 최대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신다 이 얘기니까 그대로 이제 계산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어떻게 측정이 된 거냐면은 로그 A에 진수의 최소값인 4를 집어쳐 넣었더니 마이너스 2가 나왔다 이 얘기인단 말입니다. 이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A는 뭐가 되셔야 되겠다 여러분들. A는 2분의 1이면은 정말 알맞게 아니지. A는 맞나요? 2분의 1? 2분의 1 맞죠?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값이 나오신다. 그래서 A는 2분의 1이다.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나요? 다음 문제로 갑시다. 자, 이게 얼마 안 남아서 활용이야. 계속 활용해 이제. 센스 거. 자, 2하고 16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녀석이 있는데 지금 치환해야 될 거 눈에 보여 안 보여? 치환해야 될 거 눈에 보이지 그치? 로그 2의 x를 치환할 건데 10부터 좀 이쁘게 바꾸고 치환 좀 하자. 짱나니까. 자, y는 자, 이거 빠르게 바꿀게. 1 플러스 로그 2의 x 곱하기 자, 얘는요 4 마이너스 로그 2의 x 이렇게 되는 거 맞을까요 여러분들? 괜찮아 안 괜찮아? 빨리 얘기 좀 해줘. 괜찮지? 자, 그럼 이제 로그 2x를 치환하자. 로그 2의 x를 t 라고 치환하면은 얘들아 치환하면 범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왜 x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그럼 2부터 집어넣으면 1이고요 16 집어넣으면 4니까 t는 1하고 4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함수로 바꿔 적으면은 1 플러스 t 4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최소값 찾읍시다. 자, 이거 그래프 좀 이렇게 그려볼게. 그냥 절편이 나와 있으니까 절편 정보 이용해서 좀 구해볼게. 마이너스 1이 절편이고요. 4가 절편이에요. 그럼 위로 블록 이렇게 되는 2차 함수일 겁니다. 추계 방정식이 어떻게 됩니까? 너와 너의 평균이니까 2분의 3이겠네요. 2분의 3 이렇게 되겠다. 근데 1부터 4까지라며. 2분의 3이면 1.5니까 1이 좀 가까워요. 1이 대충 여기겠네. 4는 여기고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함수가 존재하는 거니까 최대값, 최소값 찾아봅시다. 최소값은 당연히 뭡니까? 0이에요. 최소값은 0이에요. 최대값은 2분의 3 대입해야 돼. 애구머니나. 2분의 3 대입하면은 2분의 5 곱하기 2분의 3 대입하면은 2분의 8 빼기 2분의 3, 2분의 5, 4분의 25가 최대값이겠네요. 둘이 더하면은 답은 4분의 25가 되겠네요. 그렇죠? 최소값은 0이니까. 답은 그래서 그냥 4분의 25. 늘상 하던 짓거리지? 치환해서 또 2차 함수 만들어서 최대 최소 찾는 거야. 이 2차 함수가 되게 중요하죠. 그죠? 넘어갈게요. 자, 1하고 25 사이의 x에 대해서 로그 4의 x 곱하기 로그 x의 x분의 25는 최대값을 가진대요. 지금 곱의 최대를 구하라 그랬어요. 곱의 최대를 구하라 그랬는데 니들 이거 두 개 더하기 하면은 이뻐지는 거 보이냐? 그냥 더하기 하는 거. 자, 봐봐. 감각적으로 가야 돼. 로그 4의 x 더하기 로그 4x 더하기 상용 로그 x분의 25 얘네 더하면 뭐야? 얘네 더하면 대답 좀 해줘. 이거 두 개 곱하면 되는 거죠. 진수 두 개 곱하면 뭐야? 100이잖아. 그럼 상용 로그 100이니까 2잖아. 그치? 그러니까 합이 일정한 두 녀석의 곱의 최대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치환을 해보면은 얘를 갖다가 잠깐만 A라고 부르고 얘를 잠깐만 B라고 보신다면은요. y는 a 곱하기 b의 최대를 구하는 거야. 근데 지금 봐봐. 중요한 정보들이 많아. 1하고 25 사이의 x니까 여기다 집어넣어봤자 얘는 항상 양수야. 1하고 25잖아. 그치? 그럼 25보다 작으니까 1보다 큰 진수에 대해서 너도 항상 양수야. 그런 거로 양수 두 개에 대해서 곱의 최대를 물어보는 건데 얘네 둘이 합이 일정하니까 바로 산술기하 평균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B는 둘이 양수인데요. 크거나 같다 2 루트
A, B가 성립을 하는 것이고 내가 알아. 너네 둘은 합이 뭐라 그랬어? 2라 그랬어. 그래서 요게 성립을 하는 것이고 약분한 다음에 제곱을 해도 되는 거지.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A 곱하기 B는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너네 둘이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값이 1이에요. 1. 최대값은 1이라는 걸 알겠어. 야, 최대값 1이라는 걸 알겠어. A, B 치환 잘못했다. 얘들아 미안해. MN으로 가야 되겠다. A, B를 쓰고 있잖아. 그치? M, N. 어쨌든 Y는 M 곱하기 N을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M 플러스 N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MN이 성립하고요. 네가 2니까 약분해가지고 요런 관계가 쌤이 성립한다고 했어요 지금. 그래서 작거나 같다 1보다 해서 최대값은 1이야. 근데 과연 x가 몇일 때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치? 쌤이 산술기하 평균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가진다라는 건 등호가 성립할 때라 그랬어. 등호가 성립할 때라 그랬어. 등호가 성립할 때는 산술기하 평균에 참여한 두 객체가 어떨 때라 그랬죠? 같을 때라 그랬어. 항상 산술기하 평균의 두 객체가 같을 때 산술기하 평균에 등호가 성립한다. 그래서 m하고 n이 같으니까 너랑 같은 거야 얘들아. 야 그러면 로그 상용로그 4x랑 상용로그 x는 25 왔다는 얘기는 그대로 진수 두 개가 어떻다? 아 너네들이 같구나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4x가 x분의 25잖아요. 그쵸? 그러면 양변에 x를 곱하고 4로 나누면 x 제곱이 지금 4분의 25가 된다는 얘기니까 양수 x에 대한 얘기니까 x는 몇이다? 2분의 5다 이렇게 되는 거야. x가 몇일 때 산술기하 평균에 등호가 성립할 때는 x가 2분의 5일 때 최대값 1을 가지니까 둘을 더하래. 2분의 7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처리를 또 돼주면은 아주 좋죠. 그쵸? 산술기하 평균은 어디서든 막 튀어나온다 그래서 지수에서 특히 많이 튀어나오는데 로그에서도 튀어나올 수 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지수함수의 활용을 넘어서 로그 함수의 활용에서도 아주 계속 자꾸 나오는 건데요. 뭔가 요런 꼴이 나오잖아. 요런 꼴이 나오면은 최대 최소 논하고 막 값 구하고 이래야 될 때 요런 꼴이 나오면은 양변에 밑이 A인 로그를 취할 생각을 머릿속에 입력을 해놔야 돼요. 이거는 얘들아 나중에 아주 니들이 미적분 2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미분법에서도 이게 기억을 해놔야 되는 거죠. 로그 미분법을 쓰기 위해서. 일단 요런 꼴이 나오면은 최대 최소 논하고 막 이러려면은 양변의 밑이 A인 로그를 취해서 문제를 바라볼 생각을 해야 돼. 복잡해지거든요, 문제가. 봐봐, 문제를 볼게. 자, Y는 이라고 할게, 쌤이 그냥 Y는 지금 X 4제곱분의 X의 2 로그 X승, 상용 로그가 나왔네요, 이렇게. 의 최소값을 구하래. 야, 복잡하거든. X가 양수인 건 알겠는데, 대체 뭘 넣어야 되는지 감도 안 잡혀, 그치? 맞지? 그래서 밑이 10이니까 우리가 로그의 진수화를 시켜서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가는 거야. 양변에 밑이 몇인 로그를 취한다? 밑이 10인 상용 로그를 전체 취해버리는 거야. 아, 요렇게 해버리는 거야. 자,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 로그 취해놓고 내가 원래 기본적으로 다뤄야 되는 함수는 y는 이거보다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최소값을 찾는 게 y의 최소값을 찾는 거다라는 걸 항상 잊으면 안 돼. 로그 취해놓고 로그 취한 값을 최소값으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린 항상 y의 최소값을 찾는 거다.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돼. 그럼 여기다 이제 논리 전개를 펼치는 거예요. 일단 로그, 상용 로그 y라는 녀석은 일단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로그 분리 다 할 거야, 지금. 상용 로그 x에 2 상용 로그 x 더하기 하면 안 되겠지. 빼기로 해야 되겠네요. 빼기 상용 로그 x의 4제곱이야. 근데 x 양수라 그랬으니까 4배의 상용 로그 x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일단은. 그리고 잘 보렴. 야 이거 진수의 지수니까 밑으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2 곱하기 상용 로그 x 곱하기 상용 로그 x가 존재하기 때문에 너를 전체 제곱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4배의 상용 로그 x까지. 그럼 이제 치환해야 될 게 보이지? 상용 로그 x를 t라고 치환을 하는데 여기서 범위는 필요가 없어. 왜? x가 양수니까 실수 전체가 되는 거야, t가.
알겠니? x 범위가 없잖아. 양수라고 하면 그냥 로그 성립 조건이잖아. 함수 그래프 그러면 요렇게 생겨버리니까 실수 전체가 함수값이 되면서 이때는 t는 굳이 적어주자면 t는 모든 실수다. 이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굳이 범위를 찾을 수는 없다. x 범위가 만약에 0보다 크고 100보다 작다 이러면 t 범위가 잡힐 수는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식을 적어주시면은 2t제곱 마이너스 4t 이 참수가 잡히고요. 너를 t를 모든 실수에 대해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까지. 자, 그럼 t가 몇일 때냐면 t가 1일 때야. 그때 최소값이 나와. 1 집어넣어 보세요. 1, 마이너스 2지. 네? 그래서 최소값 마이너스 2라 그러면은 나가 뒤져야 돼. 왜? 제가 아까 얘기했지? 내가 찾은 마이너스 2라는 최소값은 로그 y의 최소값 마이너스 2인 거야. 나는 지금 y의 최소값 찾아야 된다는 거니까 요거 전체가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가질 때 y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y는 몇이다? 하나, 둘, 셋? 100분의 1이 되셔야 된다.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낚시 문제 하려면 여기 뭐가 있겠어? 최소값 마이너스 2가 있겠지, 그치? 그럼 그거 체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y값을 구하러 온 것이다. 항상 인지하셔야 되겠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고 레벨업에서 제외해야 되는 문제는 좀 알려드릴게.